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북태평양의 한국 해저 땅, 클라리언 클리퍼톤 관련돼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요전에 올렸던 그 동영상이 그 특히 동영상을 어떻게 관리를 하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요전에 이제 소개 이제 해 올린 거고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새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이 클라리온 클리프톤은 태평양의 한국 땅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우선 위치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저쪽 미국인데 이름이 북태평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이쪽 하와이 동남방 2,000km 여기거든요. 요쯤이에요, 요쯤. 요쯤인데 이 동태평양 이렇게 불렀으면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 동태평양 했으면 좋겠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태평양이 아니죠 또. 예, 미국 입장에서 또 이쪽 바다가 서쪽이기 때문에 물론 대서양은 동쪽이지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글 지도상으로는 현재 북태평양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하와이인데요. 하와이 동남 남동 방향 약 2,000km 이쯤 될까? 그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뭐 요 최근에 한국 땅이 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땅이냐 영토냐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 땅처럼 됐는데 영토는 아니고요. 영토는 이 해저 땅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뭐 화산 폭발이나 이렇게 해서 융기를 한다던가 섬이 생겨야 이제 한국 영토로 정식 편입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바닷속의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ISA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해저기구 여기에 비용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 땅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공해상이니까 이쪽이요. 공해상이지만 해저 자원은 국제 해저기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비용 납부하고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면적은 약 제주도의 한 약 40배, 약 40배 정도요. 7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7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우리 독점적인 관할 구역이에요. 예? 하와이 동남방 약 2,000km인데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 뉴스고 언론이고 뭐 우리나라 잘했죠. 잘한 건 맞는데 그건 뭐 글쎄.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잘한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이렇게 했어요.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뭐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 있죠. 영국 이런 선진국들 13개국들이 이미 우리처럼 유사하게 해저 탐사 쪽을 구역을 확보를 했는데 그게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미 100만 제곱킬로미터를 확보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쪽에 7만 5천 제곱킬로미터 확보라고요. 독점 구역이요. 그리고 이건 이제 2000년대 초에 이미 확보한 건데 요즘에 이제 히토리 전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각이 되고 있어요. 즉 여기 묻혀 있는 건 망간 단계인데요. 망간 단계가 뭐냐면은 금속이 바닷속에 금속 있잖아요. 금속이 이제 오랜 세월 간 건 뭐 거기 뭐 상어 이빨이라든가 뭐 또 암석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뭉쳐져 가지고 한 2, 300년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나 봐요. 형성이 돼 가지고 자라 가지고 이게 한
약 최대 한 15cm까지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물처럼 자라는 건 아니고 약 3cm에서 한 15cm 정도 크기로 다 이렇게 형성이 되나 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면 요 맨 아래 이거 망간 단계라고 썼죠. 이건 해양수산부 블록이에요. 그래서 망간 단계인데 여기에는 뭐 니켈, 망간뿐이 아니라 니켈, 구리, 코발트 뭐 이런 각종 히토류가 한 40개 전후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망간 단계를 캐서 분리하면 히토류들이 나오는데 요즘 뭐 캐나다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 히토류 탐사 아니면 이런 확보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히토류 전쟁 시대죠. 왜냐하면 첨단 자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좀 무기화한다는 설도 있고 또 각국이 전부 히토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히토류 자원 확보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히토류 생산하려면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많이 확보한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망간 단계 같은 경우 이쪽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해외 자원 중에서 특히 해저 자원 여기서 저희가 거기 투자를 했는데 크게는 이제 통가 지역이 있고요. 통가지구, 그다음에 피지, 그다음에 인도양 이런데 열수 광산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열수 광산은 뭐냐면 바닷속에 마그마 등 영향으로 액체가 바다 땅속 지하에서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게 위로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런 지대인데 그쪽 지대에 이런 망간 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투자를 했고요. 확보를 했어요. 통가 지역 지구하고 피지 지구, 그다음에 인도양 중심부. 그런데 이제 규모로 볼 때는 이쪽이 좀 가장 규모가 커 보이고요. 클라리온 클리퍼턴. 예. 그래서 굉장히 일단 해저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밀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이 하와이 주변이 해산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해산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이렇게 섬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맹렬하게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섬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독점권을 확보했잖아요. 예, 특히 기대되고 있는 것이 이쪽 통가 지역이다. 이 통가 피지 지역은 열수 강상 때에서 아주 활발해가지고 섬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히토류 자원 확보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섬이 생기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섬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요. 자꾸 바닷속에서 해산이 폭발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히토류 자원 확보 못지않게 새로운 섬이 생겨서 해양 영토가 생기는 것에 좀 관심을 두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 바다도 말이야 해상 영토가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 넓은 요새 EEZ 또 하늘로는 방공식별 구역.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남쪽으로는 이제 연료는 있는데 말이에요. 이 바다 자체가 전부 구역이 돼 있어요. 방공식별구역 EEZ. 특히 항공기 이런 경우에는 방공식별구역을 지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저 방공식별 구역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신고했는데 거기서 스톱해서 막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 그 해상 영토도 오늘날은 상당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클라리온 클리퍼턴 그 한국 땅 소개해 드리는데 그런 의미도 크다. 여기 이제 그 하와이 그 동남방 2,000km인데 뭐 이게 하간 수심이 뭐 4, 5천 미터 이 정도 막 되고 그러니까요. 보통 그 망간 단계가 되게 뭐 한 수심 한 4, 5천 미터 이런 데서 한 2, 300년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 주변도 이 바다 깊이가 말이에요. 뭐 4천 미터, 5천 미터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화산 폭발이 맹렬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다 땅속에 이렇게 융기에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섬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영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상당히 그 우리나라가 점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비록 해저 땅이긴 하지만 일단 한국 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통가 피지도 우리가 그 공해상 어떤 해저 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도 만일에 그 열수 광상대에서 융기를 하거나 뭐 화산 폭발이 있거나 그래서 섬이 생길 경우에 그 우리 영토가 될 수가 있다. 근데 통가 피지 이쪽에 그 통가 피지 지역은 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 왜냐면 통가 피지 주변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화산 폭발 이런 게 많고 또 이 암초라든가 섬이 이런 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되고 있다. 오히려 이 지금 오늘 소개한 클라리온 클리퍼턴보다 통가 피지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심이 이쪽보다는 얕을 테니까요. 어쨌든 요즘 히스토리 전쟁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여기 그 클라리온 클리퍼턴 그 태평양 여기 이제 구역은 북태평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선 약간 그 남동 방향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구역 이름은 북태평양 구역이고 하와이 남동부 한 2,000km니까 요쯤 돼 보이는데요. 요쯤 돼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75,000제곱킬로미터 그 독점 우리나라의 그 독점적인 그 구역을 확보했고 그 나중에 지금 현재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엄청난 양의 망관 단계가 그 매장이 되어 있다 그래요 현재.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그 히토리오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그게 화산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화산 활동이 인해서 또 물 위로 올라오면 또 우리 영토도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해저 땅을 확보할 경우에요. 만일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이제 융기에서 그 암초나 위로 섬이 되면은 그 우선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저 땅을 확보한 나라가 그 영토의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요 전에 그 팔라우 섬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리온 클리퍼턴 그 태평양의 한국 땅 그 사실상 한국 땅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왜냐면 그 돈을 내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거기 이제 공해상의 관리를 그 국제해적이고 또 관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요새 확보한 건 아니고 벌써 2000년대 초에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네 군데다 즉 저기 클라리온 클리퍼턴 그 통가 피지 그다음에 인도양 그렇게 확보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저기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요즘에 이쪽 그 통가 피지 이런 데는 그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이 하와이도 이 주변에 막 화산 폭발하고 맹렬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나중에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고요. 한국 영토가 서로 생기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요즘 히토리 전쟁 시대에 이렇게
이쪽에 엄청난 양의 그 망관이 지금 매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양이 그 망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망간 단계에서 뭐 니켈, 크롬, 망간 각종 히토리 4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또 이거를 우리가 캐내려고 하는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태평양의 한국땅, 해저 한국땅이죠. 클래리온 클리퍼턴과 관련해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